BBS 기동 취재, 오늘은 전남 고흥 성불사 인근에서 추진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전체 종교 가운데 불교에 대해 갖는 호감도는 가장 높지만 불자들의 신행 참여율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전법에 앞장서온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청각장애인들과 음악으로 화합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지역 사찰들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5년째 피자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영유아 어린이 합동수계법회를 여는 등 미래 세대 전법 활동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포교사들이 한 해의 포교 활동을 점검하고 새해 원력을 다시 세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호감도가 전체 종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감도 수준도 작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자들의 신행 참여율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불교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는 불교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2023 주요 종교 호감도에서 불교는 호감도 52.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가톨릭이 51.3점, 개신교가 33.3점, 원불교가 29.4점, 이슬람교가 14.3점 순이었습니다. 종교 호감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경우 0점, 긍정적이라면 100점으로 평가하는데 불교는 지난해 47.1점보다 5.4점 더 오른 수치입니다. 미국한테 호감이 있다는 평가도 한 60점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보통 조사해보면은 50점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보면 보통에 근접한 숫자긴 한데 이게 아주 낮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호감도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하지만 불교가 갖는 호감도에 비해 불자들의 신행활동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자들의 매주 법회 참여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매주 교회에 간다는 비율이 54%의 개신교인,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27%의 가톨릭 신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조사에도 불교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답은 불교 신도가 27%에 불과해 천주교 신자 52%, 개신교인 7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불자들의 소극적인 신행 활동과 불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게 여기는 것은 사찰 내 교류 활성화 부족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교류가 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저변이 확대되는 거죠. 이 확대되다 보면 법회도 참여하게 되고 법회 참여한 김에 철법만 들을 게 아니라 불경을 공부하자, 불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안 되니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종단 핵심 기조인 전법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업스님은 스님들이 치열하게 수행 정진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추는 길이 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들이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 지금 시대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들면 사람들이 이제 신도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법이 된다는 거죠.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37대 집행부 핵심 주요 정책과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 일반직 종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불기 2567년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성과 평가와 핵심 주요 정책과제 이행 점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는 불교 중흥을 위해 점진적으로 나아간 해라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불교 중흥과 포교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 중흥과 포교 일선에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나간다면 아마 불교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존중받는 그리고 밝은 미래의 불교 중흥의 그런 토대를 탄탄하게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우 스님은 또 내년 가을 전 불교도들이 한데 모여 법회를 하는 대화합, 대신심회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불교 위상이 높아지고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은 37대 집행부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물이 나왔다며 종단의 핵심 과제인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일부처님 바로 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명상센터 건립 추진 등 천년을 세우다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훌륭한 불자 체육인 양성을 서원하며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과 체육인 전법단장 호산스님 등은 지난 17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청소년 체육인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선업스님은 롤러스포츠의 청라중 3학년 김희정, 카누의 용현여중 2학년 한예슬, 가라테의 내토중 1학년 조혜린, 쇼트트랙의 화정고 1학년 최원석 학생에게 각각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체육인 장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 또는 실업팀 입단 시까지 매년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전남 고흥 성불사 인근에서 추진되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송전탑 선로가 확정된 배경에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송전탑 선로가 성불사 인근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건데요. BBS 기동 취재 이호상 기자입니다. 성불사 등에 따르면 고흥군 포두면과 성불사가 위치한 도화면으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탑 선로 위치는 서너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결국 한전은 성불사 도량 뒤 비봉산 자락에 3개의 송전탑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송전탑 3개가 성불사를 둘러싸서 송전탑이 성불사를 품게 되는 꼴이 된 겁니다. 문화재 훼손 우려는 물론 성불사 경관을 해치는 것은 기정사실. 성불사 측은 사찰 뒤로 송전탑이 오게 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전 송시탑 선로 위치가 이 성불사 뒤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고 합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지역에 힘 있는 몇몇 사람이 이쪽으로 옮기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송전탑 위치가 성불사 뒤로 결정되는 과정에 유력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내년 4월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서 송전탑 건설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일부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힘없는 성불사 뒤로 송전탑 위치를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성불사 관련해서는 하여튼 전혀 제가 지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저에게 성불사 신도들께서도 그렇고 몇 번이 저 얘기를 했다는 게 제가 또 이제 좀 해명을 좀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 나름대로요. 그리고 혹시 또 성불사에서도 이 부분 19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저한테 또 민원을 주면 저도 이제 다시 만나서 한전분들도 만나서 또 얘기를 할 부분도 있고요. 왜냐면 서로 민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개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를 해갖고 이렇게 좋은 방향을 찾아야지 우리가 이 지방 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요. 성불사 측은 지금이라도 송전탑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선로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이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 성불사는 없었습니다. 성불사 주지 지암스님은 고흥 지역 유력 정치인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고흥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송전탑이 성불사 뒤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재 훼손, 사찰 경관 훼손을 걱정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고흥 성불사 주지 스님의 힘겨운 외침에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흥 성불사에서 BBS 기동취재 이호상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본말사 4부대 중이 최근 고흥 성불사에서 빚어지고 있는 송전탑 건설 추진에 대해 한전의 무도한 공사 계획과 아나무인격 불통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엄사는 교구 본말사 명의로 성명을 내고 비봉산 성불사 인근 15만 볼트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 선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전 측에 있다며 화엄사 4부대 중은 조계종단 등과 함께 한전 측에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전탑 등으로부터 사찰이 300여 미터 떨어져 있다는 한전 측 주장은 비봉산 경사도나 성불사 도량 구조 등으로 인해 체감상 100m도 안 되는 현실 앞에 탁상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고흥 성불사는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56호 고려 초기 마의 열애불상이 봉안된 천년고찰이지만 한전 측이 15만 볼트 초고압 선로와 송전탑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찰 측과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과 음악으로 어우러지고 화합과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전법에 앞장서온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수어 사랑음악회와 자비나눔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무대에 선 합창단이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수어와 함께 부릅니다.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객석에 자리한 청각 장애인들도 촛불을 흔들며 함께합니다.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은 수어 통역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20주년을 맞으면서 심심한 하루 무작정 다가가서 뛰다 보니까 다른 단체처럼 번듯한 시설도 없고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서로 손잡고 하나 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연화원 혜성스님은 20년 전 우연한 기회에 수어를 접하면서 청각 장애인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오로지 말과 소리가 필요한 그들을 만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매주 수어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인 법단 스님도 매달 한 번 서울 송파구 석촌동 광림사에서 법문을 설하며 혜성 스님의 자비 원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한 달에 두 번째 일요일은 연화원 조그만한 6층 다락방에서 눈 감고 기다리고 귀 막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나는 통도사에서 선방에 있더라도 반드시 올라와서 그날은 같이 만나고 손도 잡고 이렇게 손짓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법회에는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도 참석해 수어로 인사를 전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수어를 하나 배웠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왔어요. 연말을 즈음에 열린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발언하는 자비의 쌀과 자녀 장학금을 장애인들에게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점자 불교 성전을 전하며 시각장애인들의 불심을 고취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20주년 동안 이끌어오신 혜성 스님 존경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혜성 스님이 부처님이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이 울컥거립니다. 저는 많은 행사를 가보고 했지만 이 연화원에서 혜성 스님이 가르치는 수화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혜성 스님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복합종합복지관 개관을 꿈꾸는 등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쉼없는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아이들에게 피자를 직접 만들어 나누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증심사인데요. 아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5년째 피자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증심사와 지역 영유아 어린이 합동수계법회를 연 광주 관음사 등의 전법 활동을 담았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광주 불교계 복지단체 자비실행의 주방.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과 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위해 피자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벌써 5년째 이어오고 있는 나눔이라 피자 전문가가 다 된 중현 스님이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도우 위에 소스를 바르고 야채와 치즈 등 재료를 듬뿍 올려 구워내니 맛있는 피자가 완성됩니다. 아, 맛있게 잘 구워졌네. 광주 증심사 사부대중이 지역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 피자를 만들어주는 중현 스님의 행복한 피자 가게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니까 원 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초대된 광주 한 시설 40여 명의 아이들은 사랑이 듬뿍 담긴 피자를 맛있게 먹으며 스님께 선물도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피자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까지 직접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로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나눔에는 전남대 등 불교 동아리 학생들 10여 명이 봉사자로 동참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증심사를 비롯해 만경사, 선제사, 용암사 등 송광사 말사 스님들은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전남대 불교 동아리에 장학금 총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눈 보니까 이제 봉사하는데 힘든 마음도 싹 가시고요. 이제 처음 와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기회 될 때마다 동아리원들이랑 같이 참석하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영유아와 어린이들 30여 명이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 관음사에서 열린 제10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수계살림 현장. 갈마사리의 효공스님, 전계아사리의 도계스님 등 지역 스님들이 법석에 올라 미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계를 설했습니다. 부처님 좋은 가르침을 내 가족부터 나눠주자는 뜻에서 가족 포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부처님의 연을 맺어주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증심사를 비롯한 광주 불교계가 미래주역인 어린이들이 불연을 맺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법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를 기치로 활동해온 경남 지역 포교사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원력을 다시 세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년간 경남 단장을 맡으며 헌신해온 박혜덕 단장의 이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경남 포교사단 포교전진대회는 육군 39사단 군법사 법연스님과 가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선희 포교사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며 포교 현장에서 활동했던 포교사들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축하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 포교 원력을 세우고 수행 정진과 전법, 보살도 실천을 다 함께 다짐했습니다. 새해에도 맡은 바 전법의 현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부처님을 전하고자 발언합니다. 늘 수행하는 가운데 매 순간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이웃에게도 자리에 손길로 동체에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화합과 원력으로 불교 발전과 불법 홍보에 기여한 포교사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포교원장상을 비롯해 포교사단장, 경남지역단장상, 그리고 20년, 10년 건속상 등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특히 부부가 포교사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18쌍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부부가 매일 독서하시고 또 가정에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라고 저희 군관경 4부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보살님 포교 많이 하셔가지고 부부 포교사가 내년에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포교사단 지도법사 덕용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문종스님, 포교사단 본단 강희수 부단장 등 주요 내빈들도 자리를 함께하며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았던 포교사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 포교 활성화와 전법 활동에 앞장서온 포교사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를 보냅니다. 이날 포교 전진대회에서는 11대와 12대 경남단장을 맡으며 4년간 헌신해온 박혜덕 단장의 이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용복 차기 단장이 경남 포교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박혜덕 단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